니이시오? 서방님 저예요. 미천한 저를 거둬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 기막힌 반전을 보십시오. 오물 뒤집어 쓴 거지를 씻겨놨더니 난데없이 용궁 선녀가 나타났습니다. 뽀얀 피부에 귀티가 줄줄 흐르는 자태, 돌멩인 줄 알고 주었는데 초대박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과연 굴러들어온 이 복덩어리와 만석의 동거는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한여름의 장마철이었습니다. 첩첩산 중 인적 드문 산골마을. 비탈진 언덕배기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초가집 한 채가 보입니다. 지붕을 얹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 썩은 볏짚 사이로 빗물이 줄줄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주인인 노총각 만석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삐그덕거리는 방문을 엽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마치 제 처지를 비웃는 듯 처량하게 들립니다. 방 안 풍경은 더욱 가관입니다. 여기저기 놓인 양은 그릇과 깨진 바가지 위로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며 둔탁한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방바닥은 이미 흥건하게 젖어 눅눅한 곰팡이내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나이 30이 훌쩍 넘도록 짝을 찾지 못해 오늘도 홀로 쉰내가 풀풀 나는 찬 보리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넘기고 있습니다. 반찬이라곤 소금에 절인 쭈글쭈글한 무장아찌 하나뿐입니다. 만석은 밥알을 씹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어언 10년, 쥐새끼 한 마리 얼씬 않는 이 적막강산 같은 집구석이 뼈에 사무치게 싫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짝을 만나고 자식을 낳아 오순도순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거늘 나는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어 이리도 외롭게 늙어가는가. 만석의 탄식이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가난도 가난이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칠흑 같은 외로움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루했던 장맛비가 그치고 모처럼 해가 쨍하게 떴습니다. 만석은 젖은 집신을 말려 신고 지게를 지며 마을로 내려갑니다. 마을 어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주막 평상에는 동네 사내들이 모여 앉아 탁주를 마시며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칠성이란 놈이 만석을 보자마자 입을 댑니다. 어이, 만석이, 자네는 오늘도 혼자인가? 그 착해 빠진 성격 때문에 평생 호라비 귀신 면하기는 글렀네, 글렀어. 여자를 얻으려면 눈치도 빠르고 때로는 독한 구석도 있어야지. 맨날 실실 웃기만 해서야 원 어느 여자가 자네 같은 쑥맥한테 시집을 오겠나. 주위 사내들이 킬킬대며 만석을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만석은 속이 상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천성이 모질지 못해 그저 허허 웃으며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킬 뿐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복을 받는다고 아버님께 배웠네. 언젠가는 하늘이 내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만석의 대답에 칠성이는 코웃음을 칩니다. 저 곰 같은 놈,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착한 게 밥 먹여주냐? 요즘 세상엔 착한 놈이 제일 먼저 굶어 죽는 법이야. 만석은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지게를 지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만석의 그 우직하고 착한 마음씨야말로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운명을 감당할 유일한 그릇임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읍내에 큰 장이 섰다는 소식이 산골마을까지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그동안 남의 집 일을 해주며 피땀 흘려 모은 엽전 꾸러미를 품에 소중히 안고 집을 나섭니다. 혹시나 참한 여인을 만날 수 있을까 하여 낡았지만 가장 깨끗하게 빤 옷을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장터에는 온갖 물건과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떡지는 냄새, 생선 비린내,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활기가 넘칩니다. 만석은 사람들에게 떠밀려 걷다가 장터 가장 구석진 롯, 노비들을 사고 파는 시장에 다다릅니다. 그곳은 장터의 활기과는 전혀 다른
음습하고 비참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호기심에 고개를 내밀어 보니 짐승우리 같은 나무 틀 안에 한 여인이 갇혀 있습니다. 여인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여 귀신 같고 얼굴과 몸에는 검은 숯검댕과 오물을 뒤집어써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여인은 구경꾼들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알 수 없는 괴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으아, 오지마, 다 죽여버릴 거야. 사람들은 코를 막고 손가락질하며 피하기 바빴습니다. 에이, 재수없어. 저런 미친년을 누가 사간담? 오늘 장사는 다 했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인의 난동이 심해지자 노비 거간꾼이 화를 참지 못하고 굵은 몽둥이를 치켜듭니다. 이 빌어먹으려니 오늘도 장사를 망치네. 밥값도 못하는 것, 오늘 아주 뼈를 추려주마. 죽어서 나가라. 거간꾼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가 여인을 향해 무자비하게 몽둥이를 내리치려 하자 여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몸을 웅크리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 순간 만석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겨를도 없이 만석이 뛰쳐나가 거간꾼의 팔을 덥석 붙잡습니다. 멈추시오. 짐승도 그리 때리면 천벌을 받는데 하물며 사람이오. 어찌 이리 모질개구시오. 만석의 고함 소리에 장터가 일순간 조용해집니다. 거간꾼은 만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비릿한 웃음을 흘립니다. 허허, 이 미친년을 동정하는 놈은 또 처음이네. 그렇게 불쌍하면 댁이 데려가쇼. 원래는 20냥은 받아야 하는데 재수온 붙은 셈치고 단돈 5냥에 넘길 테니. 만석은 얼떨결에 품속에 전 재산을 꺼내 거간꾼에게 건넸습니다. 꼬깃꼬깃한 엽전 꾸러미가 거간꾼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구경꾼들은 배꼽을 잡고 웃어댔습니다. 만석이 저놈이 장가를 못 가더니 드디어 미쳤구만. 저 흉물을 돈 주고 사다니 제정신이 아니야. 비웃음과 조롱이 쏟아지는 가운데 만석은 멍하니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간꾼에게서 여인을 넘겨받은 만석은 그녀의 손목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산길을 오릅니다. 하지만 여인은 고분고분 따라오기는커녕 짐승처럼 그르렁거리고 만석의 팔을 물어뜯으며 거칠게 반항합니다. 이건 와! 놓으란 말이야! 여인의 손톱에 긁힌 만석의 팔뚝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옵니다. 한참을 씨름하다 지친 만석은 고갯마루 바위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하늘은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밀려오는 후회에 만석은 땅을 치며 한탄합니다. 내가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지. 저 돈이면 쌀이 몇 가만인데 저런 미친 여자를 데려다가 어찌 살림을 꾸린단 말인가. 동네 사람들 웃음거리가 될 게 뻔해. 만석은 지금이라도 다시 장터로 돌아가 환부를 해달라고 사정해볼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도망치라고 놓아줄까 수백 번도 더 고민합니다. 그러나 곁에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여인의 눈을 본 순간 만석의 마음이 쿵 내려앉습니다. 헝그러진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여인의 눈동자가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깊은 슬픔과 공포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만석은 무릎을 털고 일어납니다. 그래, 인연이 다 만난 목숨인데 어찌 버리겠나. 내 팔자가 이러려니 하고 밥이라도 배불리 먹여보자. 우여곡절 끝에 해가 완전히 진 뒤에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만석은 여인을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고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씻을 물을 떠다 줄 테니 좀 씻으시오. 하지만 여인은 물을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며 방 구석 장롱 틈으로 숨어버립니다. 물에 대한 끔찍한 공포가 있는 듯했습니다. 만석은 억지로 씻기기를 포기하고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쌀독을 탈탈 털어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짓고 아껴두었던 된장으로 국을 끓여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려옵니다. 방문을 열고 밥상을 밀어 넣으며 만석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많이 배고플 텐데 이것 좀 드시오. 독 같은 건 없으니 안심하고 드시오.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소. 만석이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자 여인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만석을 노려보다가 밥 냄새를 맡고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며칠을 굶졌는지 씹지도 않고 삼키는 모습이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목이 메일까봐 물을 떠먹여주는 만석의 손길에 여인은 잠시 멈칫합니다. 만석은 좁은 단감방을 여인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썰렁한 부엌 아궁이 앞에 짚을 깔고 눕습니다. 방은 따뜻하니 편히 주무시오. 방문이 닫히고 만석의 배려에 꽁꽁 닫혀있던 여인의 마음 문이 아주 조금 바늘구멍만큼 틈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만석과 여인 가희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가희는 여전히 말 한마디 없었고 눈만 마주치면 경계하는 빛을 띄었지만 짐승 같던 발작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만석은 가희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녀오면 난장판이던 마당이 어느새 말끔하게 쓸려 있고 쥐가 갉아먹은 만석의 옷가지가 서툰 솜씨로 남아 감쪽같이 기워져 있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만석은 가희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장터에서 사온 나무 빗이나 댕기 머리끈을 툇마루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만석은 가희를 미친 여자가 아닌 가족으로 대우했습니다. 끼니 때마다 맛있는 반찬은 가희의 밥그릇에 먼저 올려주었고 밤이면 방문 밖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나 재미난 옛날 이야기를 두런두런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밤 부엌에서 자던 만석이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몸살이 난 것입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가희가 젖은 수건을 들고 나와 만석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만석이 잠결에 눈을 뜨자 가희는 황급히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보았습니다. 가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사람에게 상처받아 다쳤던 마음이 만석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정성에 봄눈 녹듯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날 만석은 큰맘 먹고 읍내에서 향기 나는 고급 비누와 곱디 고운 분홍색 새 무명옷 한 벌을 사왔습니다. 부인, 이제 날도 따뜻하고 볕도 좋으니 묵은 뜰을 벗고 개운하게 지내시오. 내가 저 멀리서 망을 봐줄 테니 냇가에서 맘 편히 씻고 오시오. 만석의 간곡하고 따뜻한 권유에 가희는 못 이기는 척 옷을 받아들고 물가로 향했습니다. 한참 동안 물소리가 들리고 만석은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물소리가 멈추고 풀숲을 헤치며 누군가 걸어옵니다. 만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뉘신지요? 숯검댕과 오물을 씻어낸 자리에 선녀가 강림한 듯 눈부신 미인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옥 같은 피부와 맑은 눈망울, 기품 있는 자태는 감히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고귀해 보였습니다. 헝클어졌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넘겨 윤기가 흘렀습니다. 가희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옥굿을 굴러가는 목소리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접니다. 그동안 미천한 저를 거두어 주셔서 은혜가 하해와 같습니다. 만석은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희의 정체는 사실 역적 누명을 쓰고 도망친 명문가의 규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스스로 오물을 뒤집어 쓰고 미친 척을 하며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가희는 본래 양반가에서 나고 자라 학식이 높고 살림 솜씨 또한 야무졌습니다. 그녀가 집안 살림을 맡자 만석에 다 쓰러져 가던 집구석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가희가 산남을 하나 캐어 가듬어 장에 내다 팔면 그 정갈함에 반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갔고 값을 배로 받았습니다. 그녀는 텃밭을 일구는 지혜도 남달라 만석이 땀 흘려 농사지은 곡식은 어느 해보다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밤이면 가희는 호롱불 아래서 만석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까막눈이었던 만석은 덕분에 천자문을 떼고 셈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은 어느새 지붕을 새로 얹어 번듯하게 변했고 마당에는 닭과 돼지가 뛰놀았습니다. 만석의 얼굴에도 기름기가 흐르고 옷태가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담장 너머로 부부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만석이가 장터에서 미친 여자를 주워다 대박이 났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하며 부러워하고 시기했습니다. 만석은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아내와 글을 읽으며 난생 처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구나 생각하며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착한 심성이 복을 불러온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마을의 악랄한 부자 최 씨가 가희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최 부자는 탐욕스럽고 색을 발치기로 유명한 마을의 실세이자 탐관오리와 결탁한 자였습니다. 어느 날 최 부자는 건장한 하인들을 이끌고 만석의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가희의 미모를 본 최 부자는 입맛을 다시며 억지를 부립니다. 내 이놈, 천한 상것이 감히 양반댁 규수 같은 미인을 데리고 사는 게 말이 되느냐? 내 눈은 못 속인다. 저 여자는 원래 내 집에서 부리던 노비였는데 도망친 년이라. 당장 내놓아라. 만석이 앞을 가로막으며 피를 토하듯 항변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정당하게 돈을 주고 데려온 내 아내요. 어찌 남의 아내를 탐하려 하시오. 하지만 최 부자의 하인들은 만석을 마당에 패대기 치고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가희가 비명을 지르며 말리려 하자 최 부자는 음흉한 눈빛으로 가희의 턱을 잡아 올리며 협박합니다. 오늘 밤 내 수청을 든다면 네 서방 목숨은 살려주마. 허나 거절한다면 네 서방은 도둑으로 몰려 오늘 관아로 끌려가 죽게 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한양에서 쫓던 추노꾼들까지 마을 어귀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위기감은 숨통을 조여옵니다. 결국 만석은 관아로 끌려가 양반의 노비를 훔친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모진 매질을 당합니다. 곤장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낭자한 채 차가운 옥바닥에 던져진 만석은 정신을 잃어갑니다. 가희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최 부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최 부자의 집으로 향하기 전 가지고 있던 비녀를 옥졸에게 뇌물로 주고 만석을 잠시 면회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만석을 붙잡고 가희는 우열합니다. 서방님, 저 때문에 저 같은 것을 만나 이런 꼴을 당하시다니요. 가희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옷가락지 하나를 꺼내 만석의 피 묻은 손에 쥐어줍니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이것은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부디 살아서 산 너머 고을에 당도했다는 암행어사를 찾아가 이 가락지를 보여주세요.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더라도 서방님만은 꼭 사셔야 합니다. 그것은 가희의 마지막 희망이자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가희가 떠나고 홀로 남은 감옥 안, 만석은 깊은 절망과 고통에 빠집니다. 엉덩이와 등에서 느껴지는 타는 듯한 고통보다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권력과 힘 앞에 짓밟히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원통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착하게 살려는 사람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만석은 벽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혀를 깨물고 죽을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에 쥐어진 차가운 옷가락지를 바라봅니다. 창살 사이로 들어온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초록빛 가락지는 마치 가희의 눈물처럼 슬프고도 아름다웠습니다. 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가희가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마련해준 기회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가희는 영영 그 짐승 같은 최부자놈의 놀이개가 된다. 만석의 눈에 도끼가 서립니다. 평생 순둥이로만 살았던 만석의 눈빛이 맹수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옥졸이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틈을 타 젖먹던 힘을 다해 썩은 옥창살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손톱이 뒤집어지고 피가 흘러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감옥을 탈출한 만석은 밤새도록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웃 고을로 달립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가시던 불에 옷이 갈기갈기 찢겨도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희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마침내 암행어사가 머문다는 관아에 도착한 만석은 문지기에게 가로막힙니다. 거짓골을 한 만석을 문지기가 쫓아내려 하자 만석은 옷가락질을 높이 쳐들고 외칩니다. 이것을 어사나으리께 보여드려라.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다. 잠시 후 가락지를 전달받은 암행어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가락쥐는 내 어머니의 유품이자 10년 전 잃어버린 내 누이 가희의 것이 아니냐? 네가 어찌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 누이는 살아있는 것이냐? 알고 보니 어사는 10년 전 영모로 집안이 풍비박산 날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가희의 친오빠였습니다. 그는 신분을 숨기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10년을 공부해 과거에 급제했고 집안을 모함한 간신배들과 그 잔당인 최부자를 잡기 위해 칼을 갈며 내려온 길이었습니다. 한편 최부자의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부자가 가희의 옷고름을 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소리가 들립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만석과 함께 들이닥친 관군들이 최부자의 집 담장을 부수고 밀물처럼 들어옵니다.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하인들과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은 최부자를 향해 어사가 서슬퍼런 칼을 겨눕니다. 네 이놈들, 죄 없는 백성을 수탈하고 내 누이와 매제를 능멸한 죄, 10,000번 죽어 마땅하다. 여봐라, 저놈들을 모조리 포박하여 옥에 가두라. 가희는 오빠를 알아보고 목 놓아옵니다. 오라버니, 살아계셨군요. 어사는 달려가 동생을 껴안습니다. 만석과 가희, 그리고 오빠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날 최부자는 파직되어 유배를 떠났고 가희의 주반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되고 어사는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같이 가서 한양에서 편히 살자는 오빠의 권유에 가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만석의 손을 꼭 잡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이곳에서 서방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제가 가장 비천하고 더러운 모습일 때 저를 사람답게 대해주고 거두어준 유일한 분입니다. 부귀영화보다 이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는 더 큰 보물입니다. 어사는 흐뭇하게 웃으며 만석의 두 손을 꼭 잡고 동생을 부탁합니다. 자네가 내 동생을 살렸네. 부디 행복하게 잘 살게나. 세월이 흘러 비가 새던 초가집 자리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루에는 고운 비단옷을 입은 가희와 한결 듬직해진 만석이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곳간에는 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겉모습은 꽃과 같아 잠시 피었다 지지만 고운 마음씨는 평생을 가는 향기와 같습니다. 남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할 때에도 따뜻한 연민을 잃지 않았던 만석이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 뜻하지 않은 귀한 인연과 복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담벼락 야담은 여기서 마칩니다.